자, 법 제51조 병력동원 훈련 소집 입영 신체 검사 및 기가입니다. 이것도 병력동원 소집에 있는 입영 신체 검사 기가하고 약간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1항 입영부대장은 주어는 똑같죠? 입영부대장은 병력동원 훈련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부터 며칠 이내? 2일 이내입니다. 이거 3일 이내로 출제가 됐거든요. 2일 이내입니다. 3일 이내로 해버리면 통상 우리 그렇게 생각이 좀 뭐한데 동원훈련 2박 3일이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신체 검사만 하고 앉아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일. 그러니까 2일도 좀 약간 좀 안 맞긴 한데 그래도 여하튼 2일 이내입니다. 신체 검사를 해야 합니다. 안 맞다는 말이 안 맞다는 게 조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자, 2항 마찬가지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영부대장은 입영 신체 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동원 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가시킬 수 있습니다. 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이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훈련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냥 딱 보고 안 돼. 훈련 받기 힘들어. 그럼 기가. 다음에 들어와.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병력동원 소집하고 차이점 구별하셔야 되고 3항 지방명무청장은 이것도 마찬가지 주어 입영부대장 나오다가 지방명무청장입니다. 기가 한 다음에는 입영부대장하고 관계 없잖아요. 기가 했는데 기가 한 다음에는 누가 이제 하죠? 주병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소집하거나 그의 병력동원 훈련 소집을 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시행령 제103조 병력동원 훈련 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기가자의 처리 등입니다. 1항 법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 훈련 소집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 8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이 경우 현역 편입자 명부는 병력동원 훈련 소집자 명부로 봅니다. 자, 2항 지병장은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기가된 사람을 해당 입영부대에 다음 입영 일시에 재소집하거나 그의 훈련 소집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고요. 법 제52조 병력동원 훈련 소집된 사람의 복무 1항 병력동원 훈련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합니다. 현역과 같이 한다. 아니죠. 예, 훈련 같은 경우 현역에 준해서 복무하며 예, 그렇게 나와 있고 이번 시험에 요 52조 이 항이 이번 시험에 사지선다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현역을 예비역으로 바꿨어요. 예비역. 말이 안 되죠. 예, 현역을 예비역으로 바꿔서 출제가 됐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항 사지선다에서 맞는 문장으로 출제가 됐고요. 병력동원 훈련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이 복무 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의 3분의 1 숫자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3분의 1 이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소집할 수 있습니다. 자, 3항 병력동원 훈련 소집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75회 때 가로형으로 나왔고요. 시행령 제104조 병력동원 훈련 소집의 해제. 자, 훈련 소집의 해제는 누구로 되어 있죠? 소속 군부대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병력동원 소집의 해제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훈련 소집이 아니고 병력동원 소집의 해제. 국방부 장관이 총장으로 하여금. 맞죠? 총장은 누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속 군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훈련 소집의 해제는 바로 누가 합니까? 소속 군부대장이 하는 거죠. 소속 군부대장은 병력동원 훈련 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 훈련 소집을 해제해야 됩니다. 1호 법 제49조에 따른 소집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한 거고요. 2호 병력동원 소집이 된 경우 병력동원 소집이 된 경우 당연히 훈련 해제해야죠.
소집돼야 되니까.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 3호를 잘 봐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병역동원 훈련 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병역동원 소집은 3호에 뭐가 나와 있었죠?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뭐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거하고 병역동원 소집에 있는 그 내용하고 훈련 소집 해제에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는 조금 숙지를 해야 됩니다. 됐죠? 이번 시험에 아까 사지선 다 쭉 설명드렸는데 나머지 두 개가 여기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소속 군부대장은 병역동원 훈련 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호를 1호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1호를 거기에다가 풀어가지고 냈고요. 그 다음에 3호를 마찬가지로 풀어가지고 맞는 문장으로 풀어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장. 자, 제3절 전시근로 소집입니다. 법제 53조 전시근로 소집 대상 등입니다. 1항 전시근로 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까 병역동원 소집은 부대 편성이나 작전 수요 뭐 이렇게 나왔죠. 네. 전시근로 소집은 군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겠습니다. 1호 보충역 중에서 병역동원 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제44조 유효가 뭐였는지 아세요? 복습. 제44조 2호의 보충역 중에서 예? 군사교육 소집. 예.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역. 병역동원 소집 대상 중에서 맞죠? 예, 즉 다시 얘기하면은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에서 병역동원 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얘기합니다. 됐죠? 예. 2호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역. 가로 보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기술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뭡니까? 제외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여기 써 있다시피 부연 설명이 되어 있다시피 기술 인력 몇 종 뭐 그 예전에 요 동원하고 관련된 업무 그 현역에 계실 때 기술 인력 몇 종 뭐 이런 거 나온 거 혹시 기억 한번 보신 적 있지 않나요? 뭐 산업동원 뭐 그런 거 할 때 보면 기술 인력 뭐 이런 나오잖아요. 맞죠? 그냥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행안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 국방부 장관으로 나오는 거 나올 수 있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시근로역인데 여기에 뭐 기술 면허 자격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안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용도로 써먹기 위해서 제외시킨다는 거죠. 자, 2의 2 대체역. 마찬가지 가로 대체복무요원은 제외입니다. 우리가 전시사변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 교도소 엄청 중요해요. 우리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뭐 국가가 막 막 위기에 봉착하고 하여튼 뭐 전시사변 이런 직전에 있다 그러면은 교도소부터 막 예,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런 모습 많이 봤잖아요. 뭐 언론 매체에 통해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맞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전시근로 소집에 대체역인 들어가는데 대체복무요원으로 이제 복무 중인 사람들이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3호 55조 3항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네. 55조 3항이 한번 봐야 되나? 네, 여하튼 군사교육 소집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보실 거고. 그래서 1호부터 3호까지 여기에 있는 해당되는 인원들이 전시근로 소집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2항, 1항에 따른 전시근로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시근로 소집에 대비한 점검. 전시근로 소집은 훈련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점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소집 점검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뭘 이제 소집이 돼서 뭔가 이렇게 뭐 1일차 훈련, 뭐 2일차 훈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점검 위주로만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복귀시키고 해제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차원에서 점검이라는 말만 쓰는. 결국에는 병역동원 훈련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점검이란. 그래서 전시근로 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연간 며칠? 2일 이내로 합니다. 날짜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시행령 제105조 전시근로 소집 계획 등입니다. 1항 법 제53조에 따른 전시근로 소집 계획, 소집 대상자의 지정,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입영신체검사, 기가자 처리 및 소집 해제 등에 관하여는 94조부터 99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병역동원 소집에 나와 있는 그 조항들 그대로 준용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경우에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 소집 대상자로, 병역동원 운영계획서는 전시근로 소집 계획서로, 병역동원 소집 집행계획서는 전시근로 소집 집행계획서로, 병역동원 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 소집 통지서로, 병역동원 소집 입영사무소는 전시근로 소집 입영사무소로, 병역동원 소집 입영신체검사는 전시근로 소집 입영신체검사로, 병역동원 소집 해제는 전시근로 소집 해제로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획, 이거 전시근로 소집 계획 조항 해서 거기 계획서 각종 문서 명칭이라든지 날짜 이런 것들 그대로 같이 준용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예. 2항은 병역동원 훈련 조항에 있는 내용 그대로 준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 제53조 2항의 전시근로 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100조부터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자가 다 뭘로 바뀌는 거죠? 전시근로 소집, 점검 이렇게 바뀌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 5개 나오죠. 20일 단위로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10월 31일부터 해가지고 그대로 준용해서 보는 거고, 여하튼 훈련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전시근로 소집 점검 자를 붙여서 다 보면 됩니다. 이거 다 안 읽겠습니다. 네, 참고로 전시근로 소집에 관련되어 있는 저는 이제 매번 그렇게는 아닌데 공부할 때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정독을 하는 기회, 그런 기회라기보다는 정독을 할 때가 되면은 여기 있는 교재, 이제 법에 나와 있는 이거대로 읽지 말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매번 그래 할 필요는 없는데, 모르겠어요. 한 두세 번? 개인이 알아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대로 보지 말고 병역동원 소집이나 아니면은 병역동원 훈련 소집 그 조항에 가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한번 되새김질하는 형식으로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는 안 나오잖아요. 맞죠? 네, 그 해당되는 그 조항에 가지고 준용한다는 그 조항에 가서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용어로 바꿔서 한번 공부를 할 필요도 있다. 그걸 좀 얘기를 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시행규칙 제74조 전시근로 소집 마찬가지입니다. 1항 전시근로 소집자의 지정, 대체 지정, 소집 통지서 송달의 보고, 공고, 입영 현황의 보고에 관하여는 병역동원 훈련이 아니고 병역동원 소집에 나와 있는 67조부터 71조까지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병역동원 소집자 명부는 전시근로 소집자 명부로, 대상자 다 안 읽겠습니다. 됐죠? 그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꿔서 정독할 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 명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통지서하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시행규칙 제74조의 2 전시근로 소집 점검, 이거는 이제 훈련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항하고 매치해가지고 쭉 공부하시면 됩니다. 1항 법 제53조에 따른 전시근로 소집 대상자에 대한 점검은 74조 2항에 따른 전시근로 소집자 명부에 따라 합니다.
아까 병역동원 훈련 소집 대상자 그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병역동원 소집자 명부로 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전시근로 소집자 명부로 하는 겁니다. 자, 2항 전시근로 소집 점검자의 인도, 인접 및 입영 현황 보고에 관하여는 73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훈련 거 그대로 준용한다. 이 경우 병역동원 훈련 소집은 전시근로 소집 점검으로 병역동원 훈련 소집 입영 현황서는 전시근로 소집 점검 입영 현황서로 봅니다. 아까 그거 현황은 지체 없이 현황서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그거 그대로 준용한다는 거. 자, 법 제54조 전시근로 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입니다. 1항 전시근로 소집 대상자의 지정, 소집, 입영신체검사 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하여는 마찬가지입니다. 45조부터 48조까지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이 경우 병역동원 소집은 전시근로 소집으로 병역동원 소집 복무는 전시근로 소집 복무로 봅니다. 자, 근데 네, 그대로 봅니다.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질병 및 심신장애 15일 이상 이거 있잖아요. 그대로 간다는 거. 기가시킬 수 있다 하는 거. 2항 국방부 장관은 주어 53조 1항 2호의 2에 따라 전시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대체역한테 무기 준다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누가 못하게 한다? 주어가 국방부 장관입니다. 3항도 마찬가지 국방부 장관. 72회 때 만능문제 나왔거든요. 국방부 장관은 전시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1항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 군사교육 소집. 제4절 군사교육 소집 법 제55조 군사교육 소집 대상 등입니다. 1항 군사교육 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력과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하여 며칠? 60일 이내. 이거 갖고 장난 많이 치죠? 60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 소집기간, 소집 해제, 시소해. 우리 놀이터 가면 시소 있잖아요. 시소해! 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여기에 가로로 나왔죠. 로 정합니다. 다만 전시근로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보충역하고 승선근무예비역만 써 있잖아요. 맞죠? 예. 뭐가 빠져 있죠? 현역 빠져 있잖아요. 현역은 왜 빠져 있어요? 어? 네. 그렇게 적용을 받을 것 같고요. 현역은 군사교육, 그러니까 입영과 동시에 복무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써 있는 거는 좀 안 맞아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에, 군인사법이나 다른 법에 또 이렇게 놓여놨겠죠? 뭐 있지 않겠어요? 병역법에는 군사교육 소집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병역법에서는 그거는 현역은 다른 데에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걔네들은 기초군사훈련 그때부터 입영해서 복무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왜 현역이 빠져있지? 그 궁금한 사항을 갖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2항, 국방상 필요한 경우, 55조 2항입니다.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71회 때 이게 대체역으로 바뀌었거든요. 바꿔서 나왔거든요. 아닙니다. 전시근로역입니다. 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또는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1항의 소집, 군사교육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집 기간은 며칠이죠? 그때는 120일입니다. 이내로 합니다. 됐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항의 군사 교육을 위하여 이걸 국방상 필요한 경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잘 구별해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날짜 이런 것들. 사망 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력 76회 작년 전반기 때 이게 가로로 났고요. 보충력에 대하여는 신체 등급, 학력, 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 신학연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74회 때 병무청장이 가로로 나섰습니다. 자, 시행령 제106조 보충력의 군사교육 소집입니다. 1항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실시하려는 보충력의 군사교육 소집 대상인원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2항 병무청장은 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종합하여 각군 총장에게 경국에는 군사교육 소집은 어디서 합니까? 입영에서 하잖아요. 각군 총장한테 통보하여야 하면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에 다음에니까 내년에 우리 실시하려는 내년에 보충력 군사교육 소집을 받을 보충력 인원들이 대상 인원이 요만큼 돼요라고 총장한테 알려줘야지. 훈련장도 갖고 있고 맞죠? 훈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맞죠? 통보하여야 이를 종합해서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군사교육 소집 무슨 계획서?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망, 국방부 장관은 이항에 따라 승인한 군사교육 소집 운영계획서를 매년 10월 15일 좀 특이하죠. 10월 15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군사교육 소집 무슨 계획서? 입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 소집 운영계획서를 입영부대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됩니다. 입영계획서, 운영계획서. 사항 입영부대장은 사망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 운영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별 군사교육 소집 계획인원 이제 입영일별로 몇 명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계획인원이 되겠는 거죠. 대상인원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위에 대상인원, 그 다음에 뭐 필요인원, 계획인원 여기 있죠? 필요인원, 대상인원 이런 이때가 나온 적은 없는데 이런 것들도 가로치기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바꿔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유심히 한번 그래도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는 계획인원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계획이 나왔으니까 11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무청장 아닙니다.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5항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 입영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군사교육 소집 입영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시행규칙 제75조 보충력의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의 명부 등입니다. 요거는 2항하고 3항만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날짜가 나와서. 자, 2항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서식에 예술체육요원 군사교육 소집 현황서 나왔네.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작성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3항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서식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 소집 현황서를 작성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법 제56조 입영 신체 검사 및 복무 등입니다. 1항은 삭제됐고요. 2항 제55조 1항 단서 뭐였죠? 아까 방금 전에 공부했는데. 네. 전시근로 소집. 잠깐만, 뭐였지? 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단서. 네, 전시근로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전시근로역에 대한 군사교육 소집. 또는 2항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예비역 보충력 전시근로역 진급하거나 아니면 장교 부사관으로 임용이 필요할 경우 뭐 이래가지고 쭉 나오는 거 있죠. 120일 이내로 한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5조 1항 단서 또는 2항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된 예비역 보충력 또는 전시근로역의 입영 신체 검사 및 기가에 관하여는 47조를 준용합니다. 47조. 47조가 뭐였죠? 네. 2일 이내 신체 검사 실시하고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에 15일 이상 치유기간 15일 이상 그 내용 있죠? 병역동은 소집이잖아요. 맞나? 짚어보고 가야지. 맞잖아요. 병역동은 소집 입영 신체 검사 및 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겁니다. 그걸 그대로 준용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병역 또는 소집은 군사교육 소집으로 그 다음에 15일 이상 치유기간은 뭘로 봅니까? 7일 이상의 치유기간을 봅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2일 이내 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7일 맞죠? 이상 치유기간일 때에는 기가시킬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15일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3항 군사교육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합니다.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합니다. 자, 시행령 제107조 군사교육 소집 실시입니다. 보충력의 군사교육 소집은 거주지, 직장 소재지, 소속 기관별로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실시합니다. 거지 소속. 근데 이거는 뭐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게 나오겠나요? 아닙니다. 안 나옵니다 이거. 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코드는 거지 소속. 자, 1호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합니다.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부터 매일 1년 이내 1년 이내죠.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법 55조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사람,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137조 7항에 따라 현역복무 부적합, 이런 부적합자에 대한 처리 조항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보충력으로 편입된 사람은 군사교육 소집을 다 끝낸 사람들이잖아. 맞죠? 기본군사훈련 다 끝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다시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하지 않는 겁니다. 중복을 안 한다, 그 뜻이죠. 맞죠? 1에 3. 여하튼 사회복무요원은 소집과 동시에,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자, 예체요원, 예술채용요원은 예술채용요원으로 편입된 편입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예술채용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법 55조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사람, 현역병으로 입영해서 보충력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호 보건의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보전법수의 경우 보전법수는 의 병적에 편입돼서 복무기간에 배치되기 전에 합니다. 다만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협의하여 복무기간에 배치된 후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원칙은 배치되기 전에. 3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실시합니다. 다만 국외근무 또는 승선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 소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 자, 4호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언으로 3년 이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연기 사유가 없어진 때에 군사교육 소집을 합니다. 자, 4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로 별표 중요하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참고로 이거 뒤에도 언급이 되거든요. 뒤에도 사회복무요원 사소본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보충역인데 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언으로 근무를 3년 이상 하잖아요. 그러면은 군사교육 소집만 받으면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한 걸로 퉁쳐줍니다. 그 뒤에 가서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급이 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연기 사유가 없어진 때에, 즉 무슨 말이냐면 군사교육 소집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건 해야 된다는 거죠. 됐죠? 여하튼 연기 사유가 없어진 때에. 자, 그 다음 장. 자, 시행령 제108조 군사교육 소집 기간입니다. 법 제55조 1항에 따른 보충역의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페이지. 그러니까 160페이지. 교재 160페이지 한번 볼게요. 법조항이죠. 맞죠? 군사교육 소집, 법에 나와 있는 군사교육 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해서 며칠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60일 이내로 되어 있죠. 자, 이건 법조항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됐나요? 법조항에 나와 있는 것은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까 다시 돌아가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 조항, 법 제55조 1항에 따른 보충역의 군사교육 소집은 며칠 이내로 한다? 30일 이내로 합니다. 근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또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법문장은 여기 연장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갖고 60일 이내로 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두 가지로 구분하십시오. 법문장에는 뭐에 따라 이 내용이 없잖아요. 맞죠? 이건 시행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법 몇 항에 따라 이렇게 나오면은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내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구별하십시오. 그 다음에 승선근무예비역이 여기는 안 들어가 있죠. 맞나요? 네. 그 두 가지를 하는데 우선은 요겁니다. 요거. 그 법조항에 근거가 있냐 없냐 갖고 따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법조항 거기에다가 승선근무예비역을 생략해 갖고 나와보면은 또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여하튼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요거와 이제 보충역 요거죠. 그래서 30일 이내이냐 아니면은 60일 이내이냐 그걸 구별하십시오. 됐죠? 네. 자, 시행령 제109조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의 송달입니다. 1항 지방명무청장은 보충역에게는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해야 됩니다. 이거 뭐 똑같습니다.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에게는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며칠 전? 7일 전까지 송달해야 됩니다. 네. 자, 1호 107조 1호에 따라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 소집되지 아니하는 사회복무요원. 아까 사회복무요원은 기본적으로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 소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니하는 사회복무요원. 2호 예술채용요원. 아까 어떻게 되어 있었죠? 예술채용요원의 소집은? 1년 이내죠? 예. 걔네들. 그 다음에 3호 107조 2호에 따른 보건의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보존법수 배치되기 전 맞죠? 걔네들. 그 다음에 4호 107조 3호에 따른 전산요원 중에서 복무 만료 예정일까지 남은 복무기간이 몇 개월 미만? 6개월 미만. 이 사람들은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보내는 대상자입니다. 됐죠? 네. 전사는 아까 전에 의무복무 기간 중에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하여튼 여기에 나와 있는 요 1호부터 4호까지는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 며칠 대상자? 며칠 전 대상자? 7일 전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입영 판정 검사는 3일 전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거까지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항 107조 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 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1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거 두 개 다 포낼 필요 없잖아요. 행정 낭비잖아. 동시에 사복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 받는 친구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따로,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 따로. 종이 낭비, 본인도 헷갈려. 그래서 하나로 그냥 가겠죠. 맞죠?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에는 거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에다가 군사교육 소집 통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 얘기입니다. 사항 입영부대장은 입영 대상자 명부, 병적 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한 사람의 명부, 가로 입영 인사명령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 기가자를 포함의 명부와 병적 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명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시행령 제110조 군사교육 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용입니다. 1항 보충역으로 군사교육 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접을 위한 군사교육 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 입영신고, 기가자의 재입영 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22조부터 24조까지 현역병 입영에 나와 있는 거, 그 내용하고 그대로 준용한다는 겁니다. 27조의 1항 및 2항, 입영했는데 다시 한 이틀 있다가 다시 이제 기간에서 다시 입영할 경우에는 그 앞에 이틀 한 거는 복무 기간에 산입해준다. 그 내용이 27조 1항. 2항은요. 군기교육 그거 있잖아요. 복무 이탈일수 그 다음에 형 집행일수 그거 미산입한다는 거. 그런 내용들. 그 현역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규정을 그대로 준수한다는 겁니다. 준용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 경우 병무청장은 지병장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 소집 입영 대상자로 봅니다. 됐죠? 네. 그 다음 장,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시행령 제111조 군사교육 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입니다. 1항 입영부대장은
73m 가로로 나왔습니다. 이병 부대의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 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括호 구분에 따른 때에 퇴영시킬 수 있으며 지방면무청장은 퇴영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 다시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해야 됩니다. 다만 군병원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 사유로 퇴영한 경우에는 18조의 9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 기억나시죠? 그 현역병 거기에 보면은 기가자 처리에 대한 그 그대로 준용한다는 겁니다. 자, 1호 입영 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입영일이 지난 때에 가로 18조의 7, 1호에 따라 입영 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영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 2호 법 제14조의 3, 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며칠? 7일 가로 토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입영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때에 퇴영시킬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예. 그러니까 1호는 입영 판정검사는 입영하기 전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영일이 지난 때 바로 할 수 있다는 거고,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에 들어가서 받잖아요. 그래서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라고 표현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항 107조 제1호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 소집받는 거. 그거에 따라서 군사교육 소집된 사람이 퇴영한 경우에 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다가 산입해줍니다. 그 다음에 3항 입영부대장은 마찬가지 가로로 나왔고요. 주어 입영부대장 군사교육 소집 중 공상을 입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퇴영한다는 거죠. 1항이 퇴영시키지 아니하고 치료 후에 다시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입영한 상태에서 입영부대 뭐라 해야 되나 의료시설이나 아니면 군병원 이런 데서 치료를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군사교육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제3항에 따라 다시 군사교육 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한 날부터 다시 군사교육 소집을 하려고 하는 그 소집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은 입영한 상태로 있었으니까 복무기간에다가 포함을 합니다. 됐죠? 자, 시행규칙 제76조 군사교육 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입니다. 자, 여기는 입영부대장이라고 안 돼 있고요. 뭐로 돼 있죠?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군사교육 소집 부대회장이라고 표현되는 게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한 군데가 여기고요. 그 다음이 어디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그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166페이지 교재로 예비역의 군사교육 소집 등에 보면은 어디 나와 있지? 2항에 여기 군사교육 소집 부대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시험 보는 데는 헷갈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으로. 나머지는 다 입영 부대의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구별을 해야 되겠죠?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사교육 소집 부대의장은 영 111조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 훈련 중인
사람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 시킬 때에는 치유기간 등을 명시하여 퇴영시켜야 하며, 퇴영하는 사람의 병적 기록표와 인사명령 관계 서류를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한 지방명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로 연결을 시킬게요. 뭐냐? 퇴영, 퇴영, 퇴영. 이렇게 세 개가, 퇴영이 세 번 나오면은 주어가 뭘로 나옵니까? 입영부대장이 아니고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치유기간 등을 명시하여 퇴영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갖고 뒤에 걸 생략했다. 퇴영이 두 개 나오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걸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이거는 뭐 팩트, 그게 논리적이진 않은 겁니다. 훈련 중이기 때문에, 훈련 중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명칭이 입영부대장이 조금 언밸런스한 거야. 그래서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이라고 표현했구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그냥 퇴영, 퇴영, 퇴영 3개 걸고 그 다음에 훈련 중인 사람 이렇게 나오면은 훈련 중인데 입영부대장 하면은 공부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이라고 표현했구나.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렇게 거십시오. 네, 아니면은 본인이 알아서 좋은 쪽으로. 그래서 입영부대장하고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행령 제112조 군사교육 소집의 해제 등입니다. 1항 입영부대장은 또 가로로 하고요. 군사교육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 소집을 해제하여야 됩니다. 1호 108조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 기간이 만료된 경우, 2호 국방부 장관이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뭐 또 되풀이된 얘기인데 계속 입영부대장 나온 거는 마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입영했을 때의 어떤 모습들. 입영했을 그 상황 때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입영부대장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사망도 태양 이게 뭐냐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입영부대장. 근데 여기 군사교육 소집부대장은 훈련 중이라서 그래서 군사교육 소집부대장. 아니면 태양. 그 다음에 밑에도 해제됐잖아요. 소집을 해제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영했을 때의 어떤 직전의 모습, 그 다음에 해제됐을 때의 모습은 입영부대장. 뭐 그렇게 보셔도 돼요. 쓸데없는 얘기했네. 2항 입영부대장은 군사교육 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자 명부 가로 인사명령서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및 병적 기록표를 지방명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3항 1항 1호에 따라 뭐였죠? 군사교육 소집 기간이 만료된 거에 따라서 군사교육 소집이 해제된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인도인접은 입영부대에서 입영부대장이 지방명무청장 및 복무기관장 이 합니다. 인도인접은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을 말합니다. 다만 군사교육 소집 해제자의 복무기관장에게의 인도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체요원 소집자 명부 등을 의 송부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예. 문체부 장관이 직접 나와요. 인도인접하는데 쫙 나와가지고 예체요원 할 때 이렇게. 그렇게 써 있잖아.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송부로 가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이게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그건 아닌데, 여하튼 예체요원 같은 경우는 문체부 장관을 말한다. 이것도 어색하니까 한번 말씀을 짚어보고 가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앞의 내용은 보충약에 대한 군사교육 소집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시행령 제 113조의 2는 승선근무 예비역의 군사교육 소집입니다. 1항 법제 21조의 2, 1항 2호에 해당하는 사람 기억나시죠? 예비역 병 기억나시죠? 네.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된 후 최초로 승선근무를 하기 전에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합니다. 다만 이미 제40조의 2, 1항 각호에 따른 선박 뭐였죠? 해오수일 500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거 100톤 그 선박에 승선 근무 중인 사람은 하선한 때에 군사교육 소집을 합니다. 됐죠? 2항 법 제55조 1항 본문에 따른 승선 근무 예비역의 군사교육 소집에 대하여는 106조 그 다음에 108조 그거 30일 이내로 실시한다. 뭐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아까 사회복무요원 보충령 나와 있던 거 있죠? 그거 그대로 11조부터 13조까지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106조, 111조 1항 각호의 부분 본문 및 112조 중 지방명무청장은 관할 지방명무청장으로 봅니다. 3항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한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는 관할 지방명무청장이 군사교육 소집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똑같죠? 군사교육 소집 통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109조 사항을 준용합니다. 보충요건 그대로 준용한다. 이 경우 109조 사항 중 지방명무청장은 관할 지방명무청장으로 봅니다. 네. 사항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군사교육 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 인접을 위한 군사교육 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식결지 신체검사, 지연 입영신고, 기가자의 재입영 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22조부터 24조, 27조 1항 2항 규정을 준용합니다. 현역병에 나와 있는 그 규정 그대로 준용합니다. 아까 보충력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그대로 준용합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관할지방명무청장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 소집 입영 대상자로 봅니다. 자, 시행규칙 77조 군사교육 소집 해제의 보고입니다. 자, 1항 입영부대장은 군사교육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영 112조 1항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군사교육 소집 해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서 각군 참모총장과 지방명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됩니다. 2항 지방명무청장은 1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 해제 현황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이니까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